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의 진행을 맡은 이승희. 장아지입니다. 자, 앵커님, 저희가 또 이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할 텐데, 요새 시장이 갈팡질팡, 사방팔방이라는 단어가 절로 생각이 납니다. 네. 그만큼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 우리 시장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투자를 할 때, 아, 코인 시장이 나쁜 남자다. 이런 비유를 했었어요. 혹시 나쁜 남자 만나보셨나요? 저는 그래도 나쁜 남자보다는 좋은 남자. 네. 왜 그렇게 비유를 했냐면 아 뭔가 헤어나올 수 없으면서도 그래도 또다시 '아 투자를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음, 게 바로 코인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또 간밤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했고요.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기다리던 그런 파월 의장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 줬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풍겼다고 하는데 내용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은 그 전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설 이전에 중동 긴장 완화로 인해서 음. 상승하면서 일찍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모두 넘게 올랐고 이 기술주가 특히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고요. 전쟁 약화로 인해서 에너지주와 방산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7 내에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전날 저희가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도 좀 나오고 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 알파벳의 웨이모가 이 우버와 공동으로 애틀랜타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는 양 기업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쟁이 또 이제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급락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60달러 선에서 머물렀고요. 상대적인 안전 자산인 금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동 전쟁이 트럼프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합의에 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뭐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일부 좀 공격하는 모습도 공습을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깜짝 일단 놀랐어요. 네 양국이 그래도 한 발 좀 물러난 모습입니다.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역량을 가자지구 소탕전에 쏟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났고 또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의사를 내비치면서 "국제 외교적인 변화가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을 "협상을 깼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아 또 큰일 음.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또 "중개자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개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음. 개입하기도 했다. 뭐 네. 정보를 이 회의 안에서 나오는 정보를 뭔가 본인이 이제 취사 음. 선택하면서 개입을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성황리에 조금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뭔가 이 중동 리스크가 꽤 오랫동안 전면전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감이 많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일찍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모르죠. 그쵸. 아직 내일 안심할 또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이게 정말 하루하루 이 중동 전쟁 관련해서 이슈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 정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띠고 있지만 일단 여러 가지 시장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 중에서 중동 전쟁은 마무리가 좀 된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여러 경제 지표들이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돼서 금리 향방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주인데요. 간밤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공개가 됐고 또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일단 요즘 사실 이 파월 의장을 향한 트럼프의 비난이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파월 해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연준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월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월이 만약에 일찍 해임이 된다면 조금 시장에서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사실 이번 오늘 간밤 발언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신중하게 계속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이 계속 금리 인하에 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도 없고 경제도 양호하다면서 금리를 최소 2에서 3% 정도 낮춰야 된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긴축 스탠스는 멍청하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해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8천억 달러 이상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말씀해 주셨듯이 심지어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해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연준의 독립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를 넘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장신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하고 또 후임 의장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 내부에서도 사실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던 미셸 보우먼 부의장과 또 크리스토퍼 윌러 의사는 연이어서 7월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우먼은 보우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하 연설에서 고용 악화 위험이 더 커지고 또 관세가 주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명확한 징후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보우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매파적인 스탠스였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비둘기파적으로 좀 스탠스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가능성을 시작점을 좀 내보였던 윌러 이사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금리 인하 지지를 공식화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스턴 시카고 연은 총재까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조기 인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가세하면서 연준 내부에서 계속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애틀랜타 연준 총재인 라팔 보스틱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흡수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이 관세를 다시 반영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고용 시장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연준 내에서 계속 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좀 결정지어줄 이 향방을 결정지어줄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필요했고요. 간밤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반기 정책 보고를 진행하면서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파월은 설명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경제와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억제가 된다면 인하에 도달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특정 시점을 지목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 당장은 동결 중심의 스탠스와 또 경제 지표를 봐야 또 추후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매우 절제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절제되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약간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이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워낙 시장의 금리 스탠스가 긴장감이 높았고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승희 앵커님을 3일 연속 때렸어요. 막 때렸는데 내일 또 안 때린 거죠. 안 때리고 있었더니 오늘은 안 때려서 좀 기분이 좋은가 보네.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데 사실 파월 의장이 그래도 나름의 시장에서는 약간의 비둘기파 느낌이었다라고 전망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하락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의 시선을 굉장히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쪽에서는 경기 연착륙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고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또 관세가 있더라도 소비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연준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금리 전망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보면 되고 사실 어제 나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7 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예로 들면 뭐 우리가 앞으로 남은 9 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7 월은 아무래도 시장이 사실 7 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좀 베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하루가 남았긴 했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9 월에 조금 더 확실시 되겠구나라는 분위기로 좀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단 1 차적으로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이 앞으로의 금리 향방이나 어떤 경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지수가 하나 더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심리 지수죠. 이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전 지표들은 관세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6월에도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좀 상승을 예상했었는데요. 깜짝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일단은 5월 대비 약 5 포인트 정도 하락한 93을 기록했는데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도 69로 하락했고 또 현재 사업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재 상황 지수도 129.1로 내렸습니다. 사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달 5 월에 미중의 어떤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생기면서 반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하락한 것을 봤을 때는 아직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기 중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뭐 이제 전쟁의 여파도 아직까지 좀 있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5 월의 어떤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 좀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음.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가 아직까지는 이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축된 지표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의 현재 경영 여건에 대해서는 이전 달보다 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또한 고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뭐 6개월 연속 악화되긴 했지만 일단은 노동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음. 여러 지수들을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음. 노동 시장만 홀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응이 나왔고요. 기대 지수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뭐 기업 환경과 고용 전망, 미래 소득 전망 모두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뭐 향후 6개월간의 기업 환경과 또 고용 가능성에 대해서 더 비관적인 입장들이 나왔고 뭐 미래 소득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심리가 약화된다면 뭐 미국 내에서 소비도 감소할 것이고요. 결국에는 경제 성장 둔화 연결 가능성이 있는 건데 또 이렇게 지수가 계속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또 한번 서두를지 음. 그런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기대 지수가 이렇게 80 이하로 만약에 오늘은 이제 93이 나왔지만 80 이하일 경우는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앞으로 경기 둔화 리스크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에 따라서 9 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경기 둔화 시그널까지도 병행을 해서 금리 전망을 앞으로 내비칠 것 같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